이학주 선수 트레이드는 타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화제였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적이라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포텐을 터뜨릴까요? 트레이드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구단 여러 구단의 단장들, 이들의 솔직한 의견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예상이 좀 엇갈리던데요. 트레이드는 어떻게 성사될까요? 그 메커니즘도 전합니다. 지난 24일 삼성 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가 이학주 선수, 최하늘 선수 플러스 신인 3라운드 픽을 묶고서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학주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온 것이 2년 가까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능 있는 대형 유격수감인데 타구단 관심 당연히 있었죠. 근데 선수가 100% 팀에 융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기존 삼성 팬들도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셨고 분발을 촉구하며 야단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이 와중에 지난해 허삼영 삼성 감독이 이례적으로 공개 질타도 했죠. 이학주 선수를 향한 팬들의 애증. 선수 본인은 지난해 말에 심기일전하겠다 약속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롯데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타구단 단장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정말 반전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하던데, 두 명의 단장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변화 여지가 크다는 거죠. 이번 트레이드로 이학주 선수가 야구 기량과 아웃풋, 결과물, 또 생활 측면에서도 변할 것이라고 좀 내다보기도 하던데, A 단장 이야기입니다.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나? 미래 모르는 거다. 트레이드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롯데는 외국인 유격수 마차도 선수하고 재계약을 안 했다. 필요한 부분이 컸다. 포지션 이야기죠. 이학주 선수, 미국 스타일이다. 롯데는 외국인 서튼 감독이 있으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꽤 있을 거고, 작은 부분이 바뀌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가진 재능은 있는 선수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 환경이 바뀌면 또 모른다. 이학주도 바뀔 것이고, 일단은 본인이 어떻게 트레이드 된지를 안다. 왜 트레이드 됐는지를, 이를 모를 수가 있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변할 때가 됐다는 거죠. 비단장 얘기입니다. 결과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삼성에서의 모습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번 트레이드 결과만 놓고 보면 삼성은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를 했다고 본다. 롯데 입장에서는 이학주만한 유격수가 없긴 없다. 롯데는 배승근 그리고 김민수로는 불안했을 거고, 그럴만하다. 긴 시즌을 유격수 자리에 이 둘만을 염두에 두고 시즌을 치르기엔 부담이 없지 않다. 이 두 선수가 경험이 조금 부족하니까. 선수들은 분위기가 바뀌면 정말 모른다. 본인이 성취한 것이 있으면 또 달라지는 거고,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 의견이지만, 단장 개인 의견이지만, 이학주는 삼성이 아닌 다른 팀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적응은 사람마다 다르니 개인적으로 이학주는 수도권 팀에 맞는 선수로 봤는데 부산으로 갔는데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한 명의 단장은 행동은 달라지지 않아도 팀 잣대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C 단장은 환경 변화가 와도 선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상도 조금 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바뀐다는 거죠. C 단장 얘기입니다. 선수 성향이 트레이드로 확 바뀌지 않겠지만 감독이 외국인 사령탑이다. 감독 성향에 따라 선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 선수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살려준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롯데가 영입을 한 것이다. 이학주가 삼성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미 외부로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롯데도 이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잣대가 달라지는 거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롯데 베테랑들의 존재. 롯데 역시 분명한 팀 문화가 있다. 선수들 안에서 말입니다. 감독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사이의 문화, 케미도 존재한다. 이는 다른 이야기다.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삼성에서도 문제된 것이 지각 또는 몇몇 행동들 때문이다. 이학주의 향후 처신이 중요할 것이다. 보는 눈이 많다. 두 명의 단장은 큰 변화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트레이드 뒤 잘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인데 좀 냉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D 단장 얘기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다. 사람 일 아닌가. 하지만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개인 의견으로 말한다면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 성향이 쉽게 변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외국인 감독하고 맞을 수는 있을 거다. 외국인 감독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좀 용납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학주 선수는 개성이 강하다. 주위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개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방황치고는 선수의 방황치고는 너무 좀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이 단장 얘기입니다. 선수의 개인 성향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다. 외국인 감독 혜택은 일정 부분 볼 것 같다. 다만 외국인 감독도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한데 외국인 감독들이 오히려 원칙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많다. 서튼 감독은 바른 이미지가 강하다는 평이 많다. 모든 팀은 소수의 선수 때문에 팀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을 걱정한다. 이학주만한 유격수는 지금 시장에 없다. 이건 팩트다. 갖고 있는 재능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기회부여를 논하기 이전에 이 선수가 사실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삼성에 지금 유격수 대안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학주 선수를 트레이드 시켰을 때는 그만큼의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고 어차피 쓰기 어렵다면 삼성은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으로 보인다. 롯데도 팀 케미의 중요성을 알 것이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딱 계산이 안 쓴 상황. 리스크가 아예 없지 않은 선수라고 본다. 이학주 선수는 이제 뭐 롯데 구단에 이제 합류를 했고 이제 스프링 캠프에 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학주 선수가 롯데에서 지금 뭐 등번호를 뭐를 달 것인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선수단에 남아있는 번호 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내부 정리 중인데 지난 18일에 롯데자이언츠는 선수단 배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백 생긴 배분 중에 하나를 그대로 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떠난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롯데 구단 관계자는 이학주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 한 뭐 큰 이변이 없으면 2월부터 시작되는 상동 스프링 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라는 것이 FA 이직이나 방출 뒤 타구단 입단을 제외하면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는 몇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늘 팬들에게 트레이드가 큰 화제가 되죠. 2020년에 두산 유지혁 선수, 기아 홍구인 선수 트레이드 될 때 두산 프런트가 야단 엄청 맞았습니다. 두산 팬들한테. 제가 한번 이거 보니까요. 그때의 두산이 선수단 연봉을 아끼려고 트레이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사까지 있었어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근데 뭐 홍근희 선수 뭐 두산의 주축 필승조가 되죠. 이번에 보니까 연봉도 엄청 뛰고 유지혁 선수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2020년에는 부상의 발목이 좀 잡혔고 지난해 양석환, 함덕주 선수 트레이드 때 역시 이제 팬들의 첫 반응 트레이드 직후에 반응하고 그 1년 차의 경기 결과 성과 그 평가는 완전히 달랐죠. 단장들이 트레이드 결과에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여유 전력으로 필수 전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트레이드만한 것이 없긴 합니다. 트레이드 논의를 시작할 때 양대 축이 딱 있습니다. 단장 그리고 운영 파트. 팀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또 주도적으로 나설지는. 미리 팀 내에서 협의가 많이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필요 전력, 필요 포지션을 파악하고 현장하고 조율하고 또 이후에 사전 조사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상대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단장이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영팀장이 단장 컨택 이전에 상대 운영팀장에게 의사타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 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단장이 뭐 핸들 잡는 거 당연하고 운영 파트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ABCD 단장은 앞서 언급된 ABCD 단장과는 다른 분들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A 단장 이야기입니다. 전력 분석 파트에서 해당 선수를 파악을 하고 시즌 중에 부상 모니터링은 우린 한다. 전력 분석 이야기도 뭐 당연히 듣는다. 단장이 결정을 내릴 때는 단장이 책임을 진다. 준비는 전력 분석 파트, 결정 단장. B 단장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드는 주로 내가 관장한다. 단장이 직접. 다른 팀들 보니까 운영 파트에서 움직이는 것 같던데 우리 팀은 그냥 단장이 내가 직접 책임지고 하는 편이다. C 단장 이야기입니다. 운영팀장 보고 먼저 컨택을 해보라고 한다. 단장끼리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리 접촉을 하는 편이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저쪽이 원하는 카드를 알 수 없는 것이 트레이드 협의고 트레이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너무 고민하면 트레이드 못하고 그 감수하고라도 해야 하고 안 그러면 못한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성사된다. 조금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또 보낸 선수가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겠는가. D단장입니다. 물론 운영팀과 상의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좀 있다. 뭐 이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레이드 부분에서는 단장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데 트레이드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선수 성향이 우리 팀과 맞는지도 보고 포지션에서 얼마나 성과 낼까도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팀하고 융합이 잘 돼야 되고 이거 엄청 중요하다. 거기에 따른 부상 유무 체크도 필수고 부상 부분은 그 전에 이제 트레이닝 파트하고 상의하고 메디컬 이슈는 따로 또 파악한다고 그래요. 병원 쪽으로도 알아볼 때도 있고 주변 의료진 의견도 구하고 뭐 알게 모르게 트레이드 전에 뒷조사를 무지 많이 한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냥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트레이드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